4. 그냥 마음 놓고 불안해하기. 진짜 내 것이 아닌 것과 결별할 시간. 자존감은 모든 심리의 진원지다. 자존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심리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살펴보자. 심리치료는 한 사람에게 내재화된 프로그램을 당사자와 함께 찾아보고 역시 그 사람과 공동으로 일종의 수정을 거쳐 기존 프로그램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수정 과정은 대개 여러 수단과 방식을 혼용해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을 변화시키는 일, 거기서 생겨나는 다른 감정과 사유방식, 그리고 그것이 낳는 새로운 판단이 모두 수정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이다. 이 책에서 나는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당신과 함께 심리치료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보려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되도록 많은 것을 알아내고 자기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간단한 훈련법도 종종 등장한다. 시간을 할애하여 이 훈련들을 진지한 자세로 반복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아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자기인식뿐 아니라 주변 타인과 그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이 달라지면 사고방식과 감정이 달라지고 결국 당신은 이전과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파악하는 것,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연유하는 우리의 행동,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한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흐름을 잘 조망할수록 상호작용을 조율하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자존감 역시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4가지 차원, 4가지 단계. 이제 자존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도움말과 요령을 소개할 순서가 되었다. 이 도움말들은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고 각 차원에서 다음 4단계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1단계,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기. 2단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3단계,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되기. 4단계, 자기 감정 다루는 법을 배우기. 맨 먼저 첫 번째 차원에서는 자기 수용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특히 자신과 우정을 맺고 스스로의 든든한 벗이 되는 법을 살펴볼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고향 혹은 안식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 차원은 소통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자기 견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법을 다룰 것이다. 동시에 당신이 평소 쓰는 소통 방식에 숨어있는 맹점을 찾아내고 지금껏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당신에게서 비롯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한다. 세 번째 차원은 행위를 다룬다. 여기서는 삶을 더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을 누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네 번째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다룰 것은 감정으로 자신의 느낌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도움 영역을 기술하면서 나는 몸의 차원에 대해 자주 언급하려고 한다. 호흡, 몸의 자세, 감정 상태에 따른 몸의 감각 등이 그런 것들이다. 사람의 심리와 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려움이 커지면 온몸이 마비된 듯 느낀다. 몸이 마비된 것을 알면 다시 생각마저 강력하게 얼어붙는다. 내 몸이 마비된 것 같다고 지각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젠 끝이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 반대로 몸의 느낌을 지각하기도 전에 생각이 먼저 앞서기도 한다. 곧 찾아올 몸의 상태를 생각이 앞서 읽어내기 때문이다. 상사 앞에 가면 달팽이가 되어버릴지도 몰라 하고 상상 속에서 외치고 나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사지는 뻣뻣해지고
심장박동은 미친 듯이 거세진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심리적, 신체적 균형이 끝내 무너지고 만다.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코르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과다 분비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간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으로 몸의 활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구실을 한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이 호르몬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정작 필요할 때 이 비상 스위치를 눌러도 그 명령이 먹히지 않는다. 항상 긴장해 있고 항상 몸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만성 긴장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부족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끊임없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 세상 만사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그리고 몸은 이것을 경고 신호로 삼아 더욱 긴장을 유지하려 애쓴다. 지독한 악순환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나 붕 떠 있고 산만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계속 무언가 할 일이 있는 듯한 강박이 휩싸인다.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말이다. 이렇듯 생각, 느낌, 몸의 반응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역으로 몸 상태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심리 상태를 바꾸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그냥 몸의 자세만 바꾸거나 운동을 해도 변화가 나타난다. 하다못해 호흡만 의식적으로 깊이 쉬어도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몸은 머리보다 늦게 적응한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다룰 때 한 가지 염두에 둘 사항이 있다. 몸이 이성보다 훨씬 느리게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시 떠올려보자. 중압감에 지쳐버린 장본인이 이제 삶의 속도를 좀 늦추기로 결심하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쉬기로 했다고 치자. 이때 머리는 이미 결심을 끝냈지만 몸은 그렇지 못했다. 아, 뭔가 상황이 변했구나 라고 몸이 알아차리고 여기에 적응하는 데는 대략 6주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변화 과정을 지날 때 꽤 도움이 된다. 머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몸이 여전히 우리를 골탕 먹이는 일이 이따금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온 한 내담자는 오랫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끝에 다행히 불안과 공포를 통제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런데 몸에서는 그 뒤에도 반응이 나타났다. 심장이 방망이질하듯 격렬하게 뛰는 증상이 계속된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담자는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걸 몸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떠올렸다. 그전에는 몸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저절로 나 지금 불안한 거구나, 어쩌면 좋지? 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몸의 적응 속도가 느려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자 몸과 감정의 악순환은 서서히 끊어졌다.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심했다면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자존감은 모든 심리의 진원지다. 자존감에 자리한 곳은 워낙 깊은 영역이라 하루 3번 할 수 있어 같은 주문을 웬다고 해서 금방 좋아진다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은 인내를 요한다. 그러나 튼튼한 자아를 갖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명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람을 얻을 것이다.